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주제는 김도영의 모든 것입니다. 김도영 선수 요즘 정말 제일 핫한 선수잖아요. 아무래도 에이전트이신 대표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주제 준비해봤는데요. 다른 에이전트들도 분명히 눈독 많이 들였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에이전시가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신경 쓸 여력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김도영 선수 고2 때도 이제 전 주변 학부모들이 저 선수는 좀 다른 야구를 하고 있다. 차원이 다른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좀 발빠르게 나서보자라고 생각해서 도영이가 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광주 동성고가 이제 도영 선수 이제 3학년 때 고3 때 시즌 초에 고사를 지냈거든요. 고사 지낼 때 학부모님들이 다 오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알고 직원들을 급파해서 김도영 선수도 인사하고 김도영 선수 아버님도 인사하고 아버님의 명함을 이렇게 땄죠. 근데 무엇보다 저희 소속 정혜영 선수가 김도영 선수의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2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정혜영 선수가 많이 도와주지 않았을까. 따로 한번 같이 저녁도 먹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김도영 선수 딱 처음 봤을 때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 각 잡힌 학생 선수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인데 잘 모르는 사이에서 보면 이렇게 대면대면한 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각 잡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만 대답하고 이런 딱딱한 느낌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 비치는 살짝의 그런 미소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주는 스타성이 숨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도 계약을 했을 때 당시 떠올려 보면 이 정도까지 지금 활약을 할지 좀 예상은 하셨습니까? 도영이가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한번 고3 때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랑 같이. 그때 제가 카페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도영아 너 기아에 지명이 됐지만 기아의 김도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KBO의 중흥을 이끄는 그런 김도영이 될 거라고 생각해라. 기억할까 모르겠네. 답변은 뭐였어요? 각 잡힌 고등학생인데. 네, 이렇게.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에요. 담당 PD님께서 김도영 선수 고등학교 시절에 직접 인터뷰를 나갔던 인연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각 잡혀있던 김도영 선수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잠깐 만나볼까요? 20하고 기아 팬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야구 팬들의 좋아하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목표가 20-20이었는데 3년 차에 가뿐하게 넘었고 최연소 최소 경기 30-30을 달성을 했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날? 저는 대견스럽더라고요. 감개무량한 느낌도 들었고 저를 이제 또 소환시켜줬으니까 저는 이제 소환술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김도영 선수가 대단한 게 토요일 경기에서 이제 31번째 홈런을 쳤는데 그 끝나고 나서 아직 감이 안 좋다. 6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나와서 놀란 게 그 월요일 날 얘기할 때는 감 돌아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또 어제 안 좋다고 하는데 그 홈런 치는 거 보면서 저는 도영이가 역시 멘탈이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김도영이 그 해 첫 타자로 나와서 아웃이 되고 그 2, 3할루에 또 나온 거죠. 1이닝에 투아웃 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걱정을 했는데 거기서 알홈런 치더라고요. 사실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김도영 선수가 실책한 날 김도영의 타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 실책 안 한 날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타이거 우즈가 왜 단기 기억장 상실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전홀에서 짧은 퍼팅을 놓쳤는데 타이거 우즈는 그게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도영이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다르긴 다르구나. 저희가 김도영 선수에 대해서 해설위원님들 비롯해서 야구 전문가분들께 한 줄 평을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보시죠. 모두가 40-40을 외치고 있을 때 또 30-60을 계속 외치시고 계시는 김민환 PD님의 이 한 줄 평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다른 분들은 어떤 문구가 좀 눈에 띄시나요? 저는 같은 정신 정민철 위원님 천만관중 트리거 이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 주말 금토 경기 보시면 관중석이 네. 그 유니폼을 이렇게 중계를 보다 보면 이분 팬들이 김도영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지하는 비율이 많더라고요. 결국 이런 열혈패를 가진 기아 거기에 이제 전국구 대형 스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흥행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900만 1000만까지 가는데 이 1000만 관중 김도영 선수가 확실히 제 몫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뭐 어찌 보면은 KBO의 뭐 분위기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거 이제 비하인드 이제 녹화 오기 전에 우연히 길가에서 근데 어느 분이 남자분이 저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분이 혹시 MBC 비하인드에 나오는 분 아니냐고. 진짜요? 네, 진짜예요. 우와. 네, 거짓말 아니고. 네. 그래서 맞다고 그 매주 잘 보고 있다고 하면서 우와. 마지막 멘트가 인상적이었어요. 김도영 선수 칭찬해 주세요. 아, 진짜 느껴지네요, 여기. 그만큼 이 선수는 이제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게임 체인저를 뛰어넘어서 리그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선수 같아요. 또 그런 경험도 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리그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미 된 것 같아요. 저는 40-40 언급해 주신 분들과 관련해서 좀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 도영이를 이제 그때 문김대전에서 김도영을 스카우트하냐 문동주를 스카우트하냐의 의사결정의 중심에 계셨던 기아 타이거즈의 권윤민 스카우트 팀장님 계셨거든요. 제가 10을 한 날 너무 기뻐갖고 팀장님하고 막 연락을 했는데 팀장님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한국 야구에서 40-40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지금 김도영 유일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40-40은 올해 안 했으면 좋겠다. 40-40 하면 더 이룰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 한국에서. 그래서 본인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고 올해는 35-35에 한 3할 오픈 정도? 근데 정도요? 네네, 뭐 이 정도면 키우시네요. 어떨까? 근데 나쁘지 않은 의견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인 때 30-30을 하니까 1년 있다 2년 또 했거든요. 했는데 별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또 했는데도 그냥 하나보다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본인이 설정한 목표가 약간 뭔가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하면 좋지만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자연스럽게. 근데 거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올해 빡 하면은 그다음부터가 더 이게 쉽지 않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는 거죠. 저는 신인 때 해갖고 망했어요. 뭘 말해요? 정면으로.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멘트가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단계별로 천천히 올라가도 된다. 너무 빨리 올라가면 결국은 몸에 데미지가 오거든요. 아마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송재호 의원님이 바다 건너고 싶니? 수비만 조금 보강해. 그럼 넌 간다. 이것도 저는 좀 인상적인 것 같은데 김도영 선수 하면 수비 포지션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대표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영이의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유격수 포지션에 대해서 지금 뭐 아쉬워하거나 갈망하고 있지 않다. 현재는 본인이 특별히 아쉬워하고 있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뭐 아무래도 저도 일단은 3루수로 한 시즌 건강히 치르는 거에 대해서 대찬성이고 다만 저도 이제 팬으로서 유격수가 30-30 치는 거 보고 싶죠. 그런 측면에서는 언젠가 도전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포지션 문제가 물론 지금 보면은 기아에서도 3루수냐 유격수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보직을 바꾸게 되면 안 보이는 문제점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야구적인 측면 말고도 사람으로서 그리고 팀의 어떤 공기 자체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연스럽게 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해했어요. 그리고 정세영 기자님이요. 네. 김도영 선수 포스팅에 대해서 좀 가져오신 게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제가 귀국하고 나서 국내에서 활동 중인 이 빅리그의 에이전트 그 스카우트들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수의 구단이 김도영 선수를 주요 체크리스트에 올려놓았다. 김도영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주력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김도영 선수의 이 주법, 뛰는 주법 자체가 이 중학교 시절에 육상을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뛰는 곳을 보면 이렇게 좀 꼿꼿이 서서 이렇게 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이 빅리그 스카우트들은 이 운동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주력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멀티 포지션 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고교 시절에 유격수를 했고 프로 와서 3루수를 했고 그런데 지금 빅리그 구단들이 혹시 외야수로 갈 수 있냐. 특히 이정우 선수의 포지션인
중견수로 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되면 외야와 내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선수가 되고 그러면 좀 더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다수의 빅리그 스카우트들은 이 네일 선수와 함께 있는 게 이게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네일 선수가 이제 빅리그에서 통할지 다수의 구단들이 와서 체크를 하잖아요. 그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김도영 선수가 지금 계속 튀는 활약을 펼치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고가 포인트라고 해야 되죠. 그게 계속 좋은 쪽으로 쌓여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김도영 선수하고 뭐 메이저리그 진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뭐 당연히 뭐 먼 미래의 꿈은 당연히 있고 올해 메이저리그 초청 경기가 왔을 때도 도영이도 굳이 시간을 내서 서울에 와서 그걸 봤거든요. 그렇게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고 근데 하여튼 메이저리그에 연락은 아직 없지만 지금 광고주들의 많은 연락이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 연봉을 얼마나 인상을 해줘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표님께서도 좀 기대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연봉 관련해서 기아 구단이 그렇게 만만한 구단이 아닙니다. 네. 그래도 뭐 저는 뭐 도영이가 한 게 있으니까 뭐 숫자로 말하기보다는 올해 도영으로 인해서 구단이 추가로 얻은 수익이 있다면 그거에 한 뭐 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만이라도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김도영 선수 얘기만 해도 눈에서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예뻐 죽겠죠. 대표님 녹화 끝나고 나중에 집에 가실 때 이렇게 가실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허리 안으로 굽으셔가지고. 단장님이랑 위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좀 이 정도 활약이면 얼마나 올려줘야 될까요? 지금 김도영 선수 연봉이 어떻게 되죠? 이 딱 1억입니다. 1억이요? 네. 심지학 단장님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100%는 뭐 무조건 넘어가야 되고요. 그동안에 좀 선례를 좀 찾아보지 않을까 구단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류현진 선수라든지 이정우 선수 흔히 말하는 정말 그 해에 정말 미친 듯한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의 연봉을 조금 사례를 찾아보면서 딜을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단장님 비슷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김도영 선수는 기준선이 제가 볼 때 네. 그 4년차 최고 연봉이 기준선이 될 것 같아요. 2020년에 이정우 선수가 3억 9천만 원 받은 게 그게 지금까지도 그게 최고 연봉이거든요. 4년차 선수로서. 그러니까 내년 연봉이 4년차니까 거의 최고 연봉이 3억 9천인데 이게 기준이 되고 이걸 넘어서겠죠.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김도영으로 발생한 수익의 뭐 30%면 이거는 뭐 10억대가 그렇게 갈 거고요. 그건 아닐 거고 저는 3억 9천이 기준선이 돼서 미니멈 4억에 한 5억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상황에 따라서. 아마 그동안에 선례들과 조금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표님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과하신데요? 구단이 얼마 버는지 몰라. 아니, 사실은- 농담입니다. 사실은 우리 단장님 계실 때 지금 네네. 제가 이야기로는 연봉이 가장 퍼센트로 많이 뛴 선수는 하재원 선수였거든요. 네. 하재원 그거는, 선수가 네. 세이브 왕을 하면서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400%. 네, 퍼센티지죠. 네, 퍼센티지인데 퍼센티지고. 이제 같이 1억에서 400%면은 5억 맞네요. 네. 이정우 선수가 얼마에서 3억 9천이 된 거죠? 2억 3천만 원. 네. 2억 3천에 이미 조사를 다 하셨네요. 2억 3천에서 3억 9천이 됐으니까 네. 1억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느낌을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치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의 활약을 했던 선수들과 좀 사례를 맞춰서 그렇죠. 보면서 지금 이렇게 가지 않을까. 다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4년차 최고 연봉이 기준선이 되고 왜냐하면 고가가 3억 넘어가면 임의 사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는 3억 9천이 기준선이 돼서 5년의 시간이 걸린 것도 있고 거기다 플러스로 우승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승 메리트가 있어서 저는 이제 한 5억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것도 진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심재학 단장님이 심재학 단장님이 이 방송 보시면 네. 토하실 것 같은데요. 머리 아파가지고 아니, 네, 근데-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심재학 단장님이.